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 절기 동지입니다. 평년보다 온화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며 낮에도 최고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및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모레는 기온 잠시 주춤하겠고요. 글피인 성탄절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성탄절부터 추위가 강해져 금요일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주시와 시의회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항의의 과정에서 누군가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며 항의하는 단체들을 조롱했는데요. 알고 보니 경주시 고위 공무원인 농축산해양국장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개최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시민증을 주겠다고 밝힌 92명. 그런데 이 중엔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21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반대했지만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역사의 오점이에요. 그런데 항의 과정에서 회의실 문 뒤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란. 저런 내란 아니고 계란이라뇨. 무슨으로 막말하십니까? 처음엔 시의원인 줄 알았지만 확인 결과 경주시 4급 농축산해양국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헌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시의회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내란을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내란에 대한 걸 희화화해갖고 그렇게 시민들이 항의하러 왔는 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할 일입니까? 공무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아닌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해당 국장은 그냥 옆에서 계란을 얘기하길래 계란만 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다 돼요. 계란이다. 그때 나 계란이 먹고 싶어. 계란인가 않겠지 내가. 아니 내란이 아니다 계란이다 계란 이러셨는데. 아니에요.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공무원뿐 아닙니다. 항의하는 방청석을 향해서도 욕설과 반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부끄러워요?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왜 그랬는지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까 혼자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력이 잘 안 좋습니까? 명예시민 수여에 동의한 시의원들은 아직 내란 관련 혐의가 확실하지 않아 소신대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까 소신껏 이제 생각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시민을 모욕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경북에서는 경주 등 7곳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정지역은 총 사업비 760억 원이 투입돼 주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마을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경주로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K-헤리티지 센터 힐링파크, 청년 오피스, 숙박시설 등 역사, 문화, 관광 복합 거점을 조성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포항시 청림동 일대에는 스마트 환경 측정기와 지능형 CCTV를 포함한 스마트 트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에어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항공료를 부풀리고 관광성 연수를 다녀오고 지방의회 해외 연수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내년 해외 연수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해마다 논란거리입니다. 연수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관광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일부 지방의회는 최근 해외 연수를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단순 외유성 출장에 업무상 배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청도군 의회가 내년 의원 해외 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좀 모본을 좀 보여드리자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의회도 올해 3,600만 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해외 연수는 지금까지 보면은 연수 목적에는 기대 효과가 사실 미미했거든요. 경비를 절감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덕군 의회는 500만 원, 울릉군 의회는 1,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예천 의성군 의회, 대구시 의회도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연수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늘린 의회도 있습니다. 의원 1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던 대구 달서구 의회. 내년에는 1억 558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18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경시의회는 올해보다 450만 원, 경주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도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거나 국제교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대구 경북 기초의회는 올해와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내년에 새로 당선된 의원도 임기 이제 시작인데 어느 누구도 해외 연수를 당장 그 해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해외 연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집행부 정책에 접목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지도 못한 지방의회. 의회의 자발적인 예산 삭감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포항시와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19일 지방소멸시대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포항시의 청년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청년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청년에 대한 전략적 타겟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종합 토론에선 지역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는 공동체 복합시설이 착공됐습니다. 포항시 양덕동에 건립되는 공동체 복합시설은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이 시설에는 심리상담실, 재난안전 수영장, 기억의 공간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생계 기반 자체가 무너져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피해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5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청송을 거쳐 영양을 덮쳤을 때 화염 속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대피시켰던 답곡 1위 이장 이상학 씨. 9개월 만에 다시 찾은 마을은 불탄 집을 걷어낸 자리에 임시주택이 들어섰고 뒷산은 벌채한 나무만 쌓여 민둥산이 됐습니다.
산불이 마을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처럼 이 씨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산불 나고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죠. 집은 물론이고 12년 동안 키워온 버섯 재배 스마트팜도 순식간에 불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피해 보상금은 기존에 투자했던 스마트팜 설비나 태양광 설치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고작 20만 원인가 하여튼 고려받은 평당. 재배사 안에 들어간 기계가 그게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막 피해 당시 이제 조사 다 해가지고 갔는데 결론은 뭐 다 못 받지 뭐. 이 씨가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받은 산불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약 1억 5천만 원. 하지만 이 돈에서 버섯 재배 스마트팜을 새로 짓는데 8천만 원이 들었고 창고 설치비가 2,800만 원, 농기계에 7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와 보험료가 80만 원씩, 통신비 12만 원, 농장 전기세 15만 원,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150만 원까지. 당장 생활이 급급해 새 집을 짓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농촌이라도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최소 2억 원은 필요하지만 대출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 해가지고 뭐 대출을 내준다 했는데 기간이 끝났다 그러고 소진됐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 신용은 좋은데 그 담보가 없으니까. 의성 안동 영덕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87%가 여전히 복구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택 복구 계획이 있다고 밝힌 주민 161명 가운데 94%는 비용 부족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산불 이전과 비교해 소득 회복 수준이 10%에 못 미친다는 비율은 37%,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빚이 많습니다. 특히 5, 60대의 경우 생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산불로 인해 소득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적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도 많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요. 그럼에도 이 씨에겐 지난 여름부터 집 대신 다시 지어올린 46제곱미터 규모 스마트 버섯 재배사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스마트 버섯 재배사가 젊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소득을 낼 수 있는 길, 그리고 반복되는 기후 재난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죠. 스마트팜. 작은 평수에 1년에 뭐 10모작, 12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큰 밭도 없고 밭에 농가 지어봐야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 그만큼 소득이 오르고 돈이 된다. 이 씨를 비롯한 농민들은 소규모 스마트팜 같은 현실적인 재기 대안이 필요하다며 산불 지원 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일시적 지원을 넘어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견디며 이상기후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바닷속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도내 나잠 어업인은 1,14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79명 늘었습니다. 나잠 어업인 가운데 50대 이하 종사자도 177명으로 2년 전보다 83명 증가했습니다. 직업 만족도는 응답자의 73.6%가 만족한다고 답해 2022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10,000명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달 기준 정기 이용 아동의 12,200여 명, 아이 돌보미는 2,90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10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지원과 서비스 이용률, 돌봄 인력 규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마다 탁구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체육관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아이들에게 더 큰 무대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봉화에 있는 상어초등학교입니다. 작은 체육관에 탁구대가 놓여 있고 아이들이 구호를 외치며 푸더크를 연습합니다. 상어초등학교에서는 조기 전문 스포츠 클럽 탁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 선수반과 취미반으로 나누어 방과 후마다 꾸준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힘든 점도 많았는데 근데 대회 나가서 득점할 때 생각하면 또 치고 싶어져요. 외국 선수랑 붙었을 때는 진짜 떨렸는데 연습한 대로 돼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학교는 인원은 적은데 그래서 더 서로 챙겨주는 것 같아요. 연습하다가 제가 지쳐도 친구들이 조금만 더 하자 같이 말해줘서 경기장에서 끝까지 포기 안 하게 돼요. 상어초 탁구부는 자신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연습은 물론 주말 합동 훈련과 교류전을 통해 다른 학교 선수들과도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많지 않은 작은 학교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땀 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탁구를 통해 성적뿐 아니라 자신감과 끈기도 같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어초 탁구부는 이미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작지만 강한 학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교와 지역의 응원 속에서 아이들의 라켓 잡은 손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료하게 보낼 수 있는 방과 후 시간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상은초등학교 탁구부는 작은 학교지만 세계 무대를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수영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오는 26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장학금 전액이 지원되며 소득 1구간에서 3구간 사이는 연간 600만 원, 9구간은 연간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면 1에서 3구간은 610만 원, 9구간은 135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 이상은 1에서 8구간까지 전액 지원되며 9구간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 절기 동지입니다. 평년보다 온화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며 낮에도 최고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및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모레는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글핀 성탄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김천은 무려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김천은 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문경은 오늘 영하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7도, 문경은 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성탄절부터 추위가 강해져 금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 잤는데 푹 쉬었는데 잘 먹었는데 회복되지 않는